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갑오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신월의 갑목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역시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갑이라고 하는 글자죠.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라고 해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목에 해당이 되지만,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가을 정도 신유술월 됐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갑목하고 을목하고의 좀 배합법이 좀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림목이라고 했죠. 대림목이라고 했고, 대림목은 큰 나무 같다 그렇죠. 큰 나무,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런 큰 아름드리 큰 나무였기 때문에, 이런 갑목 같은 경우 성목이 되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아주 큰 나무를 성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이 되게 되면은 큰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벌, 즉 나무를 갖다가 베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옛날 같은 경우 범선을 만들 때 재질이 단단한 걸로 배를 만들었죠. 물론 지금은 철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경우가 많이 발달해 있었지만, 옛날 우리나라만 했더라도 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로서 배를 만들었죠. 전함도 만들고 상선도 만들고, 대표적인 게 이제 거북선이잖아요. 거북선. 물론 거북선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상판 같은 경우는 이제 쇠를 이용해서 칼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무 범선 자체, 배 자체는 목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갑목 같은 경우는 갑목이 다 자란 나무가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대들보를 쓴다거나 집을 지을 때 큰 기둥으로 쓰거나 아니면 배를 만드는 그러한 용도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갑목 같은 경우 성목이 됐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인 갑목의 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으로 보지 않고, 이건 양류목이라든가 아니면 넝쿨식물 같은 거 있어요. 넝쿨식물, 예를 들어서 호박 넝쿨 같은 것도 있고, 칡넝쿨 같은 것들도 있고, 달맞이꽃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거, 담쟁이 넝쿨 같은 것도 있죠. 어떤 집 같은데 옛날 고저택 가게 되면은 담쟁이 넝쿨이 담을 갖다가 싹 감고 있죠. 그런 것들 다 을목 넝쿨 식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화초라든가 화초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풀을 말하는 것이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나무를 말하죠. 뭐 예를 들면은 목련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내지는 벚나무 같은 경우도 이거는 꽃을 피우는 나무죠. 대체적으로 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서 쓴다라기보다는 어떤 나무의 어떤 단단한 재질을 이용해서 제목으로 쓰기보다는, 역시나 을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용도, 꽃을 피우는 그런 목적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 이롭다,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 이롭다 해서 대체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성목이 됐을 때, 이렇게 다자란 성목이 됐을 때는 경금정화로서 작벌해서 제목으로 쓰지만은, 갑목 같은 경우도 작은 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묘목 같은 거, 작은 나무, 이런 경우는 성목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건 생목이라고 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들 있죠. 아직 그다지 제목으로
생목으로서 쓰기가 부적합한 그런 나무들 같은 거를 좀 더 키워가지고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도 물론 감목이긴 하지만 병화와 개수 같은 걸 쓰게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감목 같은 경우에는 춘하절이죠. 춘하절. 그래서 춘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목이 아니라 생목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병화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지금부터 말하는 이 신월부터는 이때 추, 동절이 되죠. 가을, 겨울인 경우에는 이때는 대체적으로 성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묘진 4, 5, 미월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신유술, 해자축 같은 겨울에는 나무가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이때는 베어서 제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오로지 용도는 꽃을 피우는 목 같은 경우의 용도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하면 간목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성목으로도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생목으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춘하절의 나무이냐 내지는 추동절의 나무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은 제목으로서 동양지목으로서 쓰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경금정화를 쓰는 것이 간목이 가장 이롭게 배합을 하는 그러한 사주 배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간목이 되겠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론 입추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이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입추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는 그런 또 절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계절이었던 4, 5, 미월의 여름은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기후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10월부터는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얼음이 할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후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서늘하고 오싹한 그러한 기운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걸 숙살지기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묘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무광절이고요.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죠. 화가 왕한 화왕절이고, 해자축월 겨울에는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이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월령 자체가 금이 왕한 계절이죠. 아마도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신월과 유월이 될 것이고요. 수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기가 있다 하더라도 신유월이 금이 왕하다라고 하면 수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기보단 토가 왕한 그러한 계절입니다. 단 수월이라 하더라도 신유수를 모두 갖추게 되면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금이 왕해질 수도 있다. 근데 냉정하게 잘라서 얘기할 때는 신유술월이 금왕절인 계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유월이 금이 왕한 계절이고 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신월 같은 경우가 금이 왕한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목이라고 하는 것을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바로 절지가 되죠. 절지. 포태법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계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포태법을 장생부터 외우게 되면 첫 번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태법을 외울 때 장생부터 외운 게 아니라 절지부터 외웠어요. 그래서 절태양생, 욕대관왕, 세병사묘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저는 절지가 가장 먼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절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오행이 가장 약한 단계가 바로 이 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약한 단계에 태어나죠. 근데 반면에 관살인 금은 왕한 계절이 되니까 어떤 계절? 신약한데 살왕한 그런 사주 내지는 살중 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간 자체가 원령의 뿌리를 못 내리고 살이 왕한 경우에는 인성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에요.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인성인 수 내지는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내지는 개수를 뜻하겠죠.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목을 생해주는 것이 원래 살중신경할 때 사주 배합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절에는 생목으로서 개수병화를 취용하지만은 추동절에는 이때는 목이 성장을 하지 않고 휴수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간목을 갖다가 병화개수로서 키우기보다는 다자한 성목은 베어서 뭘로 쓴다? 제목으로 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로서 간목을 생해해 주는 것보다는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신월은 금이 왕하기 때문에 먼저 정화를 먼저 쓰게 되고요. 정화를 먼저 쓰게 되고 나중으로 경금을 이렇게 쓰게 되죠. 원령 자체가 경금, 신금은 경금이죠. 그 본기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본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금 자체가 경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천간으로 경금이 투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신 중에 경금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사주국세는 더 커지게 되고요. 경금 투출을 하지 않으면 사주국세는 좀 작아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신 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별 4개짜리 대장이 됐다라고 하면, 경금이 투출하지 않으면 대장, 별을 달기보다는 아마도 무궁화라고 그러나요? 무궁화 3개짜리 대령, 그 정도 영광급 정도, 장성급까지 못 올라간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으로 쓰는 것, 희신으로 쓰는 것은 지지에 있기보다는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월의 금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정화가 없다 그러면 경금에 의해서 간목이 완전히 피상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용도가 아니라 그냥 큰 바위 덩어리가 와서 간목을 갖다 부숴버린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경금을 써야 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의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라, 큰 대들보라든가 버팀목 같은 걸로 쓰기 때문에 신월의 간목은 일간 자체가 좀 세력이 있어야 줘야 되겠죠.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데 뿌리를 좀 튼튼히 두거나, 아니면 해수 같은 것 있어서 간목이 뿌리를 내려야지만, 간목의 뿌리가 튼튼하면 큰 나무가 되지만은 간목의 뿌리가 약하면 작은 나무밖에 되지 않죠. 작은 나무 작벌해봤자 무밖에 안 돼요. 화목,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이라고 해서 정화 경금을 쓰는데, 당연히 간목 자체도 뿌리가 있어야지만 큰 버팀목으로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 신월의 간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일간은 양목이 되겠고, 양에 해당되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양목이 되는데, 월지의 금, 이 신금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금이 되는 겁니다. 양대양인데 월지에 있는 금이 일간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성이죠. 근데 양대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편관이라고 하고,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살왕한 사주, 신약살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경한 이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을 쓰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이지만은, 신월의 간목 일간만 좀 튼튼하다라고 하면 정화 경금을 아울러서 쓰게 되면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죠. 자, 저기 적천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추불용토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나무는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가을의 나무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특히 신유월을 말하겠죠. 이 신유월 같은 경우는 원령 자체 금이 왕하죠. 관살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한데, 재성이라고 하는 토를 보게 되면 토는 금을 생하게 되기 때문에 살중신경 신약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재살태 왕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신월 원령에 있는 관성만으로도 일간 자체가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토가
사주가 있어서 금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더더군다나 좋지 못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죠.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 신금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정관격에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을 논할 때는 일간과 월지를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출된 것을 보기 때문에 신금이 투출됐다고 해서, 신금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정관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얘를 칠살 평관격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중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신금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다? 정관격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를 이렇게 봐서 갑오일주죠. 갑오일주 특징, 좀 신체적인 특징은 이제 머리털이 좀 없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갑오일주들이 되게 중개업 같은 거를 좀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성격은 되게 호탕하면서 성격이 좀 괄괄한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갑오일주 성격도 좀 화끈한 그런 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갑오일주가 무조건 일주만 놓고 봐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서는 안 되겠고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월간에 한번 볼까요? 월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병화는 신월에 좀 숙살하는 그러한 서늘한 기운을 조우하는 그런 역할로는 쓸 수가 있는데, 신금이 있어서 병신합 이 돼서 병화가 기반되어 있고요. 또 오한호는 금을 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간목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죠. 이거는 쉬운 말로 신월의 간목 굉장히 약한 단계에 있는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간목인데도 쌀이대 같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간목, 이런 거 배우다가 뭐 어떤 걸 쓸 거예요? 쉬운 말로 이건 뗄감도 되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가을의 나무가 동량의 큰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간목이, 그래서 일간이 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오중정화도 가지고 있고요. 투출되지 않았지만 신중경금, 정화, 경금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간목이 갖춰야 될 덕목은 투출된 건 아니지만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간이 너무 약해서 부직갱이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기 때문에 생시에서 뭘로 갖춰줘야 된다? 일간의 좀 근기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보면 제일 먼저 제가 괜찮다라고 보는 생시, 바로 요 생시예요. 병인시 내지는 정묘시가 되는데, 저는 병인시보다는 정묘시를 더 높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묘는 간목 입장에서 이제 양인이 되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고, 가을에 간목은 정화를 쓴다 그랬지 그 병화를 쓴다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경금, 금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 단련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중에 있는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더 좋은 것이고,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경금이 다시 천간으로 투출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세력이 있으면서 경금도 이제 그 대운에서 또 들어오게 되면은 괜찮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아마도 여자로 태어났을 때 경자 대운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좌우충이 될 것 같지만 좌우충이 되지 않고, 뭐 신자합이라든가 자축합이 되고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경금이 뿌리가 약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뿌리가 있고 일간도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묘시에 태어났을 때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 경자대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것도 상관경관이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지만은, 원래 그 간목이, 신월의 간목은 신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뭐 상관경관으로까지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간의 병화가 투출하는 것은 조후의 용도로는 쓸 수가 있어요. 조후. 하지만 금을 다스리는 것은 병화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 다스린다. 인오회국에서 오중정화가 좀 힘을 좀 얻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간목이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간목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뭐 경금운을 본다거나 정화운을 보게 되면 사주국세는 좀 원활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묘시라든가 병인시 태어났을 때는 사주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아니죠,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사주를 배합함에 있어서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호회국의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수라고 하는 것은 축중계수 하나 내지는 신중에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화운이라든가 모군을 만나게 되면 매우 조열해지고 금을 갖다가 용신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금을 오히려 너무 피극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인시, 정묘시 같은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뭐라 했죠? 가을에는 토를 쓰신다. 추, 불, 용, 토. 이거는 적천수에 나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월에 금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중에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이거 화로서 금을 제하려고 하게 되면은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다시 금을 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를 쓰지 못하고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임수를 취용해서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간목을 생해주는 그런 사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병은 무토가 투출된 것이 사주의 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신일주도 마찬가지로 자 신월에 신시까지 봤기 때문에 이건 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신축년에 신금 두 개가 지지 있죠. 병화가 있긴 한데 이거는 금을 억제하기보다는 신금하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가 극히 떨어져 있겠고요. 오중에 있는 정화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가 크게 떨어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간목의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신계유시가 되게 되면은 그냥 천간의 시간의 임수 내지는 시간의 개수가 투출돼서 일간 자체를 생해주는 것은 그냥 간목이 그냥 죽지 않을 정도 이렇게 생겨주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야 되지, 금순으로 가게 되면은 어차피 병화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임신시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거 임신계율이 그렇게 썩 좋은 생시는 되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다못해 병인정묘시 정도는 병인정묘시 정도 되고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사주의 배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광복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